실제로 환자분들이 다른 병원은 지방이식과 보형물을 같이 하는데 왜 원장님은 안 하시냐고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보형물은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형물은 결국에 나이 들면 빼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줄기세포 가슴 성형으로 옥스퍼드 저널에 논문을 등재한 신동진 원장입니다. 가슴 수술이라고 하면 다들 보형물이나 지방이식을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근데 가슴 수술이라고 하면 대부분 보형물을 생각하시는데 원장님 왜 보형물 안 하세요? 보형물은 아무래도 부작용이 많이 생기죠. 저도 예전에 보형물 수술을 했었는데 보형물 수술을 하고 나면 제가 환자가 회복이 될 때까지 저도 항상 긴장된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중간에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보형물 수술한 2, 3일 동안은 저도 긴장된 상태로 혹시 환자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제가 줄기세포 성형을 전문으로 하면서부터는 걱정한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보형물 수술을 안 하는 이유는 이제 보형물로 인한 부작용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보형물을 일단 하게 되면 가슴 조직 손상이나 변형이 오게 됩니다. 이게 보형물을 뺀다고 해서 원상복구도 되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형물 수술을 하는데 제가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수술하는 과정에서 혈관이나 신경 손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보형물을 가슴에 넣기 위해서는 보형물이 들어가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공간을 만드는 박리 과정 중에 잘못하면 신경이나 혈관에 손상이 생겨서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감 때문에 보형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부작용이 없이 수술이 잘 됐다 하더라도 이 보형물 자체가 이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형구축 같은 이런 부작용이 흔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술이 잘 됐다 하더라도 이런 구형구축 같은 거는 의사가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그런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 때문에 보형물 수술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구형구축도 없고 수술이 잘 됐다 하더라도 결국 이것이 보형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구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10년이 지나가게 되면 내구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제가 병원에서도 보형물 제거하는 수술을 하다 보면 10년이 지난 보형물들은 이 잡아 빼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보형물이 손상이 됩니다. 그만큼 보형물 자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결국은 환자가 나이가 들게 되면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가슴 형태나 이런 것들이 처지게 되면서 보형물이 따로 놀게 됩니다. 모양학적으로, 그러니까 미적으로도 보기가 흉해서 결국은 내구성 문제든 아니면 미적 문제든 이 보형물을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바꿔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보형물 수술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형물은 안 하시는 이유를 알겠는데 일반 지방이식은 왜 안 하세요? 제가 일반 지방이식으로 가슴 확대술도 해봤습니다. 근데 단순 지방이식을 이용해서 가슴 확대를 하는 경우는 주입된 지방 자체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죽는 과정에서 지방 괴사나 이런 현상이 흔히 나타나게 되고, 또 들어간 지방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수술 효과가 떨어집니다. 제가 줄기세포 성형을 한 이후에는 단순 지방이식이나 보형물 수술 같은 수술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하시는 줄기세포 지방이식은 아예 부작용이 없나요? 부작용이 없는 수술이 있다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바늘로 찔려도 염증이 생긴다든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줄기세포 성형 같은 경우에도 수술을 하고 나면 모든 환자들이 다 생착률이 다 좋으면 좋겠지만 간혹 생착률이 안 좋은 환자들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저희 병원에서 보면 보통 100명 중에 1명 정도, 즉 1%의 환자에서 생착률이 떨어지는 경우에 작은 물혹이나 혹 같은 형태로 가슴에 지방 괴사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통상 보면 이게 보통 1cm 내외의 작은 물혹이나 혹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건강에 해되는 게 아니고 그냥 놔둬도 별다른 문제가 없고, 보통 생긴 다음 1년 반에서 2년 정도면 이 사이즈가 줄고 흡수돼서 없어지는 그런 회복 과정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그 위에 나타나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일단 말씀드렸듯이 줄기세포 성형을 했다고 해서 모든 환자들이 생착률이 높아서 이런 부작용이 안 생기는 게 아니고 생착률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부작용이 생기죠. 다시 말해서 생착률이 높으면
즉 수술 효과가 좋으면 이런 부작용이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착률 높이기 위해서 환자분들도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팔을 사용을 좀 조심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식된 지방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루 3끼 균등한 식사,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해서 몸무게 유지 관리나 이런 걸 잘 해준다든지, 아니면 사우나나 이런 땀 흘리는 운동을 가급적 자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식된 지방이 스트레스 받을 행동을 가급적 자제해야 하는 이런 행동들이 생착률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보형물 수술을 하지 않고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형물이 부작용이 생겨도 지방 이식보다 제거하기 쉽다는 이유 때문에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형물 수술을 하는 경우 한번 부작용이 생기면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형물이든 단순 지방 이식이든 그런 수술보다는 줄기세포 가슴 성형이 좀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